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이 유튜브 동영상 3회차 강의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사항은 중개업소의 취업의 어려움과 대응 방법입니다. 부동산 취업 자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취업하려고 하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8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직원을 모집하면서 오너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수입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초보 중개사를 모집하기보다는 좀 경력 있는, 좀 세련된 그런 중개사들을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런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라는 것이 중간에서 어긋나게 되면 계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중개사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초보 중개사가 중개업에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 체계가 열악합니다. 보통 초보 중개사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봉급제를 받다가 한 3, 4개월 인턴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일정 비율을 받는, 아니면 일정 비율을 기본 봉급제로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소는 봉급제보다는 인센티브제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처음 시작하는 중개사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열악한 근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반 조그만 점포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도 해주고 보너스도 있고 또 휴가도 있고 또 시간의 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중개업소는 4대 보험 없는 데가 훨씬 많죠. 물론 보너스도 없습니다. 시간의 수당도 물론 없고요. 오히려 빨간 날도 나와야 되는, 휴일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다 보니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편안하게 주부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직원 선정 기준이 45세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무슨 45세냐고요? 그렇습니다. 중개업계는 45세 미만을 많이 뽑습니다. 뭐 원룸 같은 것만 전문을 하는 데는 20, 30대 초반까지만 뽑습니다. 그럼 45세 이상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또 이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45세 이상은 안 뽑습니다. 아니, 안 뽑는 건 아니고 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45세 이하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또 오피스텔 같은 데 여성들이 취업하기 쉽지만 45세가 넘은 여성들, 초보자인 여성들은 힘들게 됩니다. 그래도 45세가 넘어도 또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채용을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 근데 남성들은 거의 채용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남성들은 어떤 분야로 갑니까? 상가, 건물, 토지 이런 분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능력 발휘가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상가, 건물은 경력자들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흥미를 가지고 근무하기가 힘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개 기술을 배워나가야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발전할 수가 있는데 중개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뽑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부터 출근해라. 뭐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내가 중개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만 해라. 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데요. 막상 출근해 보면 기본 일들이 중개업 하는 데는 있기 때문에 앉혀놓고 가르쳐 주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기대치가 그렇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터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서 중개사들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상가, 건물,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뭐 등등 분야가 많죠. 또 그 안에서도 상가 안에서도 학원, 또 마트, 또 핸드폰 가게, 뭐 식당, 레스토랑, 옷가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취업해먹고 뭐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뭐 매매로 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거 배울 테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경쟁 속에서는 내 전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전공을 할 때 사회에 나와서 난 전공대로 가겠다 하고 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나 중개업계에서는 자신의 전공이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허드렛 일만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게 되면 이것 조금 저것 찔끔 이것 조금 저것 찔끔 하다 보면 경력이 쌓여도 전공이 없습니다. 전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남 지역에는 중개법인과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 그리고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원을 모집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당장 이력서 내면은 뭐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러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핵심 세력들이 15 내지 20%의 핵심 세력들이 나머지 직원을 뽑았다 그만두게 했다 뽑았다 그만두게 했다 하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앵벌이 시키는 거죠. 앵벌이가 뭡니까? 손님을 위장해서 중개업소에 들려서 물건 나온 거 뽑아옵니다. 50억 60억 건물 100억 200억 건물 좋은 상가 건물 토지 사업부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회사에다 갖다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밥을 줍니까? 그냥 파주는 거는 명함 한 장이죠. 명함 한 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그리고 한 3개월 다니다 보면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만두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쌓아둔 물건, 그 사람이 가져온 물건은 고스란히 그 회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뽑고 그만두게 하고 또 뽑고 뭐 그만두게 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니까요. 또 전화 하루 종일 전화 걸게 하는 기획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은 중개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개 사면 중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도 취업이 안 되고 저렇게도 취업이 안 되고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전공 때문에 안 되고 초보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가고 놀기는 싫고 하니까 자격증을 걸게 됩니다. 자격증을 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사장이 옆에 늘 같이 있어서 세금을 부담해주면 문제는 없겠지만 세금 낼 때쯤 되면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하면 모두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한 공인중개사가 물어야 합니다. 더구나 해가 바뀌어서 다음해 5월 달에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소득세도 전부 누진세를 내야 합니다. 더구나 중개사고가 나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전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를 생각해서 결코 그런 행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취업할 것인가가 선택돼야 됩니다. 강북이냐 강남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은 단가가 낮고 강북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은 단가가 높은 대신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강북은 단가가 낮은 대신 거래가 활발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집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또 상가를 하려면 상업지역에서 해야 되고, 주택을 하려면 주거지역에서 해야 되고, 오피스텔을 하려면 오피스텔 모여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역 선정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취업할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메이저, 전공으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공이 없이 취업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만 갔지 제대로 하는 중개 하나도 없습니다. 전공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무할 업소의 근무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봉급제인지 비율제인지, 봉급제 플러스 인센티브제인지, 그리고 처음에 인턴제인지,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조건을 바꾸는 건지, 또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공휴일은 노는지, 근무하는지, 그리고 4대 보험은 되는지, 기타 복지관계는 뭐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건 경력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이 되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내 조건을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일만 배우면 되죠. 그냥 일만 시켜주십시오. 그거는 아니죠. 자기 조건, 내세우는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사장의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장이 직원을 종 부리려고 그러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집에 갖고 가는 돈을 챙겨주려고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띈 게 좀 부족하면 좀 명목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또 일을 배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키워서 자신이 협조를 하는 그런 중개업자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배려하는 사장 밑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장 밑에 있어야 일도 배우고 나중에 네트워크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잘 되는 중개업소여야 됩니다. 중개업소가 잘 돼야 어떻습니까?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물건 보여주는 것도 배우고, 또 가격 조정하는 것도 배우고, 또 계약서 쓰는 것도 배우고, 실거래 신고하는 것도 배우고, 특약 작성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산정해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가 딱 정해진 거는 모르지만, 협의해서 받게 돼 있는 중개 수수료는 많이 받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상가 권리금 같은 거는 잘 조정해서 많이 받아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컨설팅 요금으로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분양권을 거래할 때 그 요금을 받는 능력, 중개 수수료를 받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지켜보려면 잘 되는 부동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개시하는 것은 완전 배제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내가 어렵게 딴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그걸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마시고 정도대로 나아가십시오.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내가 지역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정도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걸어놓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인생이 끝장인데. 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취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실력을 가지고 조건을 따져서 좋은 업소에 취업한다면 내 중개업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결코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실력을 쌓고 조건을 따져서 내가 중개업계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직장, 평생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